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체포 시도 두 번째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를 바로 본 광주 시민사회 등은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했고, 더 나아가 내란 범죄 옹호 세력들에 대해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TV로 지켜본 시민들. 지난 3일 첫 체포가 실패한 지 12일 만에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시민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신문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만큼의 잘못을 했고. 드디어 이제 잡혔구나.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어디 숨어만 있다가 드디어 잡혀서 이제 빨리 벌을 받고 빨리 이제 뭔가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 소식 이후 들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법이 무너졌다라는 영상 메시지에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이끌었던 광주 시민단체 광주 비상행동은 윤석열 체포는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더 나아가 내란 범죄를 옹호하고 대통령 체포를 방해했던 세력들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제2의 제3의 윤석열 박근혜가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단체도 성명서를 내고 헌법 질서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 지역 일부 당협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거센 탄핵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기관 체포에 강력히 저항해왔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5.18을 겪어낸 광주를 충격에 빠뜨린 비상계엄부터 체포까지의 과정을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모습은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국회가 즉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고 곧이어 계엄이 철회됐지만 군사정권 시절 계엄과 5.18 당시 국가폭력을 겪어낸 지역의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광주와 전라도 지역민 10명 중 8명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라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비상계엄을 정치 구테타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함께 힘내서 잘 싸우면은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하루빨리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과 광주 5개 구청장, 전남시장군수협의회 등도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저질렀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가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국회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국민의힘이 집단 거부했을 때는 광주시당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밀어주게 비워 말고 지금 당장 탄핵하라! 민주당 광주시의원 등은 침묵 시위에 이어 탄핵 촉구 손편지를 여당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 3일 1차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고 지역사회는 비판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은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체포는 사필 규정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째 공수처와 경찰이 새벽 4시 28분쯤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긴장감 속에 진행된 체포영장 재집행은 6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됐고 공수처로 압송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체포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드디어 체포, 사필 규정이라며 심경을 알렸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국가의 채통을 지켰다. 국민 배반 행위의 최종 결과는 헌재 파면과 구속뿐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이 무너졌다는 영상 메시지에 샷업, 이른바 입닥지라는 표현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어 공조본이 지금은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며 특검이 구성되면 넘기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원희 의원도 만시지탄이지만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를 표한다. 목포 시민의 승리, 윤석열 탄핵이 곧 경제입니다라며 윤석열 파면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죄는 물론 외환죄로 중환형이 불가피하다라며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해를 넘기고 나서야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를 맞이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순간 누구보다 먼저 불통에 저항했던 노동계는 길고 긴 12.3 내란의 밤이 이제야 끝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려됐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43일 만에 체포가 된 것은 오롯이 광장에서 열심히 싸웠던 그 시민들의 승리라고. 계엄 세력이 장악했던 그날 공포를 무릅쓰고 비판 성명을 낸 시민단체도 광장의 힘으로 역사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광장에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나와줘가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낸 이제 어떤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윤 대통령 앞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이번 체포를 항의한 시민들이 일궈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패배가 결정되어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문증이자 부친의 고향인 논산 집성촌에서는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도 체포는 당연한 대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요. 잘못하면 잘못했으니까 그걸 대가를 받아야지. 이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 용산이라는 시국미사로 주목받았던 천주교 신부는 여전히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조급해서 하다 보면 서두르다 보면 또 놓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적당히 주변에서 뭐 좀 타협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세력도 있고 물타기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칼바람에도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은 대통령 체포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 만큼 지금이 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비참한 길로 가야 되나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 사람 인간성을 우리는 이제 다 알았잖아요. 지금껏 대통령을 두둔한 세력에 대한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당선되게 해준 것이 윤석열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강승규 씨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뽑아준 건 그나마 4만 5천 표 정도의 국민이었고 그 외에 나머지 국민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를 넘겨 힘겹게 넘겨받은 단죄의 시간. 광장의 시민들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당연한 절차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경남 출신 국회의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MBC 경남 이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앞서 한남동 관저에 간 경남 출신 국회의원은 윤영석, 박대출, 정점식, 이종욱, 박상웅, 서천호 의원 6명입니다. 지난 6일 1차 체포 시도 때 이른바 관저 7인방 가운데 박대출, 이종욱, 정점식, 서천호 의원 4명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BC 경남은 지난 9일 이들에게 관저 앞에 간 이유를 물었고 절차가 잘못됐다거나 불법 영장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불법이라 생각하세요? 불법이 아니 절차적으로 네네. 그게 적법 절차가 아니고 또 네네. 상당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상급 차원에서 갔다 갑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저지를?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거죠. 네. 영장이 잘못됐다고 저희는 보시나요?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피하거나 엉뚱한 말로 대신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왜 가셨는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MBC는 공정보도 왔어요. 네, 공정보도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관사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유권자분들이랑 뜻이 일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MBC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1차 영장 집행 시도 때 장염에 걸려 못 갔다는 박상웅 의원은 의원님은 왜 안 가기로 결정하시나요? 그날 내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만약에 장염 나으시면 또 가실 계획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야 알지. 2차 집행 때는 한남동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영석 의원 측에 한남동에 왜 갔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님 가신 건 맞으시죠? 예. 가시게 된 이유가 의원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좀 뭐한 것 같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참석했지만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강민국, 서일준, 김종양 의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문을 보내라던 강민국 의원에게 MBC 경남은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공식적으로 네네. 우리 방에다가 좀 내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주시라고. 공문이요? 예. 혹시 누가 같이 가자고 하시는 의원? 그거는 자발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에 간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로 달려간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는 이번 주말 경남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극우 세력의 단죄에 당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내란 극복은 곧 민생이라며 조속한 유죄 판결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만이 국민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 의료기관에 내원한 감기 증상 환자의 42%는 독감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표본 감시 결과 지역의 독감 원인 병원체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해 12월 4주차에 40%를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높은 검출률로 보건당국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를 위해 여객기의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랜딩 기어를 떼어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절단 작업은 오늘 오전 강풍과 눈 등의 영향으로 잠시 중지됐다가 다시 이어졌고 내일까지 랜딩 기어와 남은 동체 등을 공항 내 인근 공터로 옮길 예정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꼬리 부분에 위치한 보조 동력 장치 APU와 랜딩 기어의 작동 여부, 또 다른 기계적 결함 가능성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에만 3억 6천만 원 규모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